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는 팅커캐드로 직접 만들어 본 손을 간단히 3D 프린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손을 공유해 보는 오픈소스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8강에서는 3D 프린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이번 9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자유수를 3D 프린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전자유수는 펌무브에서 오픈소스로서 공개된 3D 모델링 파일입니다. 싱기버스에 들어가서 전자유수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입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운받은 파일은 크게 손가락, 관절, 손바닥, 손목, 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에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뚫려 있는 구멍들 사이로 낚싯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과 연결된 낚싯줄은 나중에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관절입니다. 관절은 손가락과 손가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행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딱딱한 소재가 아닌 탄성 있는 소재로 출력합니다. 선생님은 나일론 소재로 출력해 줄 거예요. 손바닥은 관절과 낚싯줄로 연결된 손가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목은 서브 모터가 장착되는데요. 서브 모터는 낚싯줄과 관절로 연결된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힘을 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은 출력된 모든 파츠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서브 모터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아두이노와 전력을 공급할 보조 배터리가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3D 프린팅할 전자회수의 부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자회수 부품 파일들을 3D 프린터로 보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기버스에서 다운받은 모델링 파일들은 ST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슬라이싱은 3D 프린터가 한 층 한 층 필라멘트를 쌓아갈 수 있게 모델링 파일에 층을 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슬라이서라 부릅니다. 슬라이서로 층층이 슬라이싱된 모델링 파일들은 G코드라는 확장자로 변환되는데요. 3D 프린터는 G코드만 읽을 수 있어서 꼭 STL 파일을 G코드로 변환시켜 주어야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출력할 전자회수 모델링 파일에 층을 내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사용할 프로그램은 큐라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기능 차이가 있으나 원리는 같으므로 무료 프로그램인 큐라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라 설치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구글 검색창에 큐라를 검색합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 얼티메이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클릭해 들어가 줍니다. 바로 무료 다운로드가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해 줍니다.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해 주시고 지금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었다면 설치 파일을 클릭해 설치해 줍니다. 다음 동의함을 눌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큐라를 실행시켜 줍니다. 큐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사용할 3D 프린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오산 메이커 스페이스는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미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사용할 3D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목록에서 3D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직접 3D 프린터 설정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dd a non-network printer를 눌러주고 목록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설정해 줍니다. 선생님은 엔더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더3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더3 프린터의 세팅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Finish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설정한 3D 프린터의 공간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3D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라의 인터페이스, 조작 방법,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모든 메뉴들은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Preferences를 클릭해 주고요. Configure Q라를 클릭하면 나오는 창 바로 옆에 Language가 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Q라를 껐다가 다시 키면 모든 메뉴가 한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메인으로 보여지는 육면체 공간은 3D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범위를 보여주는데요. 선생님이 사용할 3D 프린터의 출력 가능 범위 가로 세로 220 곱하기 220mm에 높이 250mm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화면을 움직여 주시면 상하 좌우로 출력 가능 범위가 움직이며 회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위아래로 돌리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고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출력 가능 범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측 하단의 버튼으로 측면, 정면, 위쪽, 아래쪽에서 본 화면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할 전자회수 모델링 파일을 슬라이서 큐라의 출력 가능 범위에 불러와 봅시다. 잘 불러와졌죠? 불러와진 모델링 파일은 기본적으로 출력 가능 범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 파일을 클릭하면 회색이었던 좌측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첫 번째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모델링 파일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에 모델링 파일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 범위를 벗어나면 노란색 모델링 파일에 빗금이 쳐지게 되는데요. 이는 3D 프린팅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출력 가능 범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모델링 파일에 생성된 세 가지 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움직여 줄 수 있고, 좌측 메뉴의 수치를 입력하여 불러온 모델링 파일을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선 끝을 잡고 늘릴 수도 있고, 좌측 메뉴의 수치를 입력하여 크기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유니폼 스케일링 체크를 해제하면 각 축에 해당되는 비율을 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원래 비율로 돌려놓은 다음 다시 체크해 줍니다. 세 번째 버튼으로 모델링 파일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버튼으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버튼으로 모델링 파일 속성을 바꿔주거나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사용에는 위 세 가지 기능이면 충분하니 이번 강의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조작과 모델링 파일 조작을 익혔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위치에 놓인 모델링 파일을 슬라이싱 해줄 건데요. 제일 먼저 설정할 것은 출력 재료입니다. 상단의 발을 봅시다. 사용할 3D 프린터로 엔더3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바 중앙을 클릭해 줍니다. 재료 부분의 일반을 보시면 ABS, PLA, 나일론 등등 다양한 재료로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PLA를 선택해 줍니다. 그 옆을 클릭해 봅시다. 프로파일, 내부 채움, 서포트, 부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먼저 우측 하단의 슬라이스를 눌러줍니다. 상단 바에 미리 보기를 눌러줍니다. 우측에 막대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막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는 우측 상단 프로파일에 적힌 값에 두께로 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설정된 0.2mm의 두께로는 총 217층으로 슬라이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을 0.12mm로 바꿔서 다시 슬라이스 해봅시다. 총 362층으로 조밀하게 슬라이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밀해진 만큼 출력 시간도 굉장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체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단 바의 색 구성표를 눌러준 후 재료 색상을 라인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노란색 층으로 보였던 모델링 파일이 붉은색 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측에 발을 내려주면 층의 내부가 붉은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등등 다양한 색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주황색이 바로 내부 체움입니다. 20% 되어 있는 내부 체움을 80%로 바꿔준 후 다시 슬라이스를 눌러봅시다. 굉장히 촘촘하게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촘촘히 채워진 만큼 3D 프린팅된 출력물의 강도는 세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만큼 출력 시간도 길어지고요. 보통 20%를 채워서 프린팅하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출력물의 강도를 결정해서 슬라이싱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서포트입니다. 서포트를 체크한 후 슬라이스를 눌러봅시다. 하단에 하늘색 층이 빼곡히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푸른색 층이 바로 서포트입니다. 서포터는 각도가 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모델링 파일을 3D 프린터가 한 층 한 층 출력할 때 출력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므로 출력 실패 위험이 있는 모델링 파일은 반드시 서포트에 체크를 해준 후 슬라이스 해줍니다. 이번 모델링 파일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부착은 서포터와 역할이 비슷한데요. 모델링 파일이 바닥에 잘 붙어서 한 층 한 층 잘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출력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보면 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에 흥미가 생기고 자신만의 3D 프린터가 생겼을 때 한 번씩 값을 변경해 보면서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은 프로파일을 0.2mm로 설정하고 내부 체움은 20%, 서포트, 부착 옵션은 모두 체크하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스를 누르고
슬라이싱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의 파일의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드디어 전자유수 모델링 파일인 STL 파일을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로 변환했습니다. 저장을 눌러 USB나 SD카드에 저장해줍니다. 나머지 모델링 파일도 슬라이싱의 G코드로 변환해줍니다. 앞서 3D 프린팅할 전자유수 부품 소개에서 관절 부분은 탄성 있는 소재인 나일론으로 출력한다고 했는데요. 관절 부분은 준비 단계의 재료 설정에서 나일론으로 바꿔준 후 슬라이싱하고 G코드로 만들어 저장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파일의 슬라이싱이 완료되었습니다. USB에 G코드를 담아서 엔더3 프린터에서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전자유수 모델링 파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 3D 모델링 파일의 층을 만들어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도록 G코드로 변환해주는 슬라이싱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